속담 중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끝내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로, 열에 약한 빈대를 잡기 위해 식물들을 태워 연기를 피우려다 실수로 불이 옮겨붙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와 얼추 비슷한 속담이기도 하며, 빈대는 이러한 속담까지 만들어질 만큼 조상님들에겐 진짜 개짜증나는 해충이었습니다. 빈대는 본래 동굴에 사는 박쥐들에게 기생하며 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왔지만, 박쥐라는 동물 자체가 워낙 곤충의 천적이다 보니 빈대들은 끼니 때마다 목숨을 걸고 박쥐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빈대들은 때마침 동굴에서 살기 시작한 인간으로 피를 빨아먹을 숙주를 전환하게 되었고, 이후 인간과 빈대의 지독한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빈대와 인간이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 인간들은 이 녀석에게 속수무책으로 강제 헌혈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특징만 보면 얼핏 모기와 비슷한 동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대와 모기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빈대는 보통의 곤충과 달리 꽃의 꿀이나 나무수액 등을 먹지 않고 오로지 동물의 피만을 섭취하는 특징이 있고, 모기의 경우 번식기 때만 그것도 암컷만 흡혈을 하지만, 빈대는 성별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피를 빨아댑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기와 다르게 빈대는 따뜻하고 습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곳에 눌러앉아 아예 살림을 차려버리는데, 주로 피를 빨아먹을 대상과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 침대 매트리스나 시트 속에 숨어있다 인간이 잠을 청할 때 몰래 기어나와 흡혈하고 다시 숨는 것을 반복합니다. 영어권에서 빈대를 배드버그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불이 켜지거나 인간이 움직임이 있을 땐 절대 나오지 않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인간의 입장에서 매우 열받는 부분은 빈대 이놈의 덜 떨어진 지능으로, 빈대의 지능은 모기에 비하면 거의 빡대가리에 가까워서 피가 잘 나오는 곳을 찾을 때까지 수십 번씩이나 몸을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빈대가 최근 다시 우리 곁에 출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대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대사건이냐 하면 빈대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절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대는 인류가 동굴에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인간과 함께 살아왔지만, 1940년대에 DDT라는 살상력이 뛰어난 살충제 덕분에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엔 빈대가 흔하다 못해 넘쳐났지만, 이 DDT 덕분에 빈대를 완벽에 가깝게 박멸할 수 있었고, 요즘 어린 친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엔 동네에 한 번씩 소독차가 순찰을 돌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빈대가 살아남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DDT는 강력한 살충 효과는 확실했지만, 사용 시 암탉의 산란율이 감소하는 등 가축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는데, 결국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70년대 이후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DDT를 사용 금지 약품으로 규정하였고, 멸종 직전이었던 빈대는 스멀스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 대신 인간과 가축에게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빈대 퇴치용 살충제가 개발되긴 했지만, 약해진 성능 때문인지 빈대의 숫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 버리는데, 더 큰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시점 이러한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빈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수십 년 만에 숫자가 불어난 이 빈대들은 해외에선 난리였지만 우리나라에겐 그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3년 현재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닌 우리에게도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빈대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후진국을 여행하고 자국으로 돌아온 서양인들에 의해 서양에서 차츰 퍼지기 시작했고, 이곳을 방문한 여행객들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한 경우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살았던 토종빈대는 이미 한참 전에 절멸한 지 오래지만, 이 같은 경로로 인해 유럽과 북미, 동남아 지역 등에서 슈퍼빈대가 우리나라로 옮겨오게 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까지 모두 빈대의 유입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빈대는 사과씨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꽤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웬만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이 녀석은 최적의 환경만 갖춰진다면 무려 18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고, 40도의 더운 온도와 영하 30도의 추운 온도까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경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빈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가 차츰차츰 늘어 2007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4년 이 증가 추세는 급증하여 전년 대비 240%나 불어나며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불어난 빈대의 숫자는 결국 2023년 지금의 상황이 되었으며,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의 경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현재 빈대에 의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제주도뿐만 아니라 도심에까지
빈대가 출몰하여 2023년 11월 기준 서울에서만 무려 18개의 구에 출몰하여 수도를 사실상 초토화시켰고 평범한 가정집 외에 단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나 찜질방에서까지 발견되면서 재앙 같은 수준의 큰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선 침대 매트리스나 이부자리 등 빈대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필히 점검하길 권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 주변에 젓갈색의 배설물이나 빈대의 허물 등이 있다면 그 즉시 피부에 닿지 않는 선에서 살충제를 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빈대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이 전파되거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 그래도 가려움증과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엄연한 해충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담으로 빈대는 짝짓기를 할 때 외상성 사정이라는 특이한 방법의 짝짓기를 하는데 이 방법은 생각보다 꽤 잔인한 방법으로 수컷은 암컷의 복부를 가시가 있는 생식기로 무자비하게 찌른 뒤 체내에 정제를 주입합니다. 암컷 빈대에겐 생식기란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에 가까운 이런 극단적인 짝짓기를 하는 것이며 수컷에게 사정없이 찔린 암컷은 체내에 있는 정자의 도관을 통해 정자를 모은 뒤 수정하여 새끼를 만듭니다. 웃긴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지능이 상당히 낮은 빡대가리에 가까운 녀석들이라 수컷 빈대는 머리가 나빠 암수 구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수컷이 수컷을 상대로 짝짓기를 시도하는 엽기적인 상황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